하락을 넘어 폭락으로 가던 잠실 집값이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올해 들어와서 쭉쭉쭉쭉 빠지던 잠실 엘스 집값을 보면 26억, 25억, 24억, 23억, 22억, 8월에 처음 19억대까지 내려와서 10월부터는 확실하게 19억대로 안착을 하죠. 그렇게 10월, 11월, 거래량이 11월에 많이 증가했지만 19억대에서 못 벗어나던 게 12월에는 확실히 20억 이상, 21억대까지 분명한 일정 수준의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실 아래쪽에 또 다른 화제의 중심 헬리오시티. 자,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쭉쭉쭉 떨어지던 게 여기 약간의 회복을 하는 그림인데요. 계속 20억대이던 헬리오시티가 작년 10월 들어와서 이제 20억 이하로 17억, 18억 이런 가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16억대까지 가요. 11월 달에는. 그리고 34층 같은 로열층이 16억에 거래가 돼버리더니 이때가 최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 거래가를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은 훨씬 거의 34층보다 1억 이상 쌓여야 하는 4층이 17억, 23일과 비교해봐도 21층이 16억 5천, 20층이 16억 8천이었던 것에 비해서 4층이 17억은 분명히 약간 회복을 했다. 25평을 봐도 파죽지세로 하락해서 12억까지 찍던 헬리오시티가 14억대까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9월달에 이런 썸네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작년 9월이죠. 폭락한 아파트들은 언제 사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때 이런 얘기 했었죠. 구분해서. 자, 이 집값이라는 게 다 같이 반등하는 게 아닐 거다. 분명히 그 시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고,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조정을 받아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된 곳.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아직은 더 떨어져야 돼. 근데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좀 기다리면 그 특정 시점에는 괜찮은 가격,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 곧 될 곳. 그리고 조금 더 정도로는 좀 쉽지 않은, 좀 계속해서 가격이 쭉쭉 빠지는, 반등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곳으로 분명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9월 24일 영상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1번 조정받아 매력적인 가격이 이미 되어서 가장 추천하는 시점은 제 생각에는 22년 12월에서 23년 1월 정도일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던 곳이 딱 한 곳이었어요. 폭락한 곳들은 많지만 잠실부터 인덕원, 송도, 동탄 많지만 그 중에 22년 말에서 23년 초 정도에 들어가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잠실밖에 없었다. 그 폭락했던 곳들 중에서는.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욕 무지하게 먹었는데, 이때는 집값이 반등한다는 소리를 또 하면 안 되는 시점이었어서 여론의 문매를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여기만 그런 거고 다른 곳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때 이 1번에 해당하는 곳을 잠실을 제가 얘기를 했었고, 동탄, 송도, 인덕원 같은 곳들은 당장 반등하기는, 많이 하락을 한 건 맞는데 당장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곳들은 2번으로. 그리고 동탄, 송도, 인덕원 각각 다 시점도 다릅니다. 자, 그때 잠실을 1번 매력적인 가격이 이미 된 곳이라고 언급을 했던 이유는 이제 그때 영상 자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인데 대치동, 삼성, 청담, 압구정, 성수동 같은 곳들과 함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단 풀릴 가능성이 좀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6월 달에 강남권의 일부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남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상식적으로 전부 다 될 수도 있고 전부 싹 다 풀릴 수도 있고, 자, 압구정,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중에 한두 군데만 풀어준다면 어디가 가장 강력한 후보예요? 잠실이겠죠. 그렇죠? 올해 6월에 이제 좀 풀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약간 억울하거든요, 입지적으로. 물론 청담동, 삼성동과 맞닿아 있어서 같이 묶인 거는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도 이 친구들에 비하면 지금 집값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억울한 감이 있어요. 아직까지 묶여 있는 건.
잠실은 좀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부지 보이시죠? 강남권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하면 요 잠실 마이스를 꼽는다고 했죠. 잠실 마이스는 삼성동의 코엑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잠실의 서울 종합운동장이 연결되어 형성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뭐예요? 현대 GBC, 현대자동차 그룹 사옥이죠. 이렇게 마이스가 형성이 되고 조감도는 이렇다. 그러니까 미래가치는 좋거든요. 사실 잠실이 미래가치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잠실만큼은 다른 곳들은 조금 동탄이나 이런 곳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될 곳인데, 저는 동탄 같은 경우에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머지 않았다고 봐요. 송도랑 인덕원은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9월달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실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자, 송도랑 인덕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때도 그 얘기를 드렸었죠. 송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저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송도나 인덕원이나 동탄의 매수 시점에 대해선 일단은 이 셋은 좀 더 기다려야 매력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즉 조금은 더 하락을 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을 제가 하는 곳인데,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희가 지금 며칠 내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띄워놓을 테니까 정확한 매수 시점을 제가 찍어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동탄, 송도, 인덕원 순서로 반등한다고 봅니다. 동탄은 머지 않았다고 보고요. 송도는 동탄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덕원이 좀 가장 오래 걸리지 않을까, 반등 시점이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로 예상을 하는지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 참고하시고, 기다려도 계속 빠질 곳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스트리밍으로 한 2-3시간 정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이거를 차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제가 테러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멤버십 전용 스트리밍으로 한 방송을 했었어요. 스트리밍 녹화가 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고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마 풀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규제 지역까지 풀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반등을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살짝 반등하고 끝나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청담동, 삼성동의 집값 하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청담동은 부자 동네들은 오르는 곳들도 많죠. 사실은 청담, 삼성과 잠실은 굉장히 긴밀하단 말이에요. 구가 다를 뿐이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권역으로 묶일 만한 입지라 잠실은 분명히 미래의 부촌으로 자리 잡기가 좋은 유리한 위치긴 해요. 청담 삼성동과 닿아 있고 한강을 마주보고 있으며 잠실 마이스라는 대형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규제들이 대거 해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실은 그 당시 제가 방송을 찍을 때쯤에 이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내려왔다고 본다.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본 거고요. 여기서 크게 반등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한 20억대에서 21억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했죠. LTV 풀어준 것도 컸어요. 사실 15억을 간 넘기는 단지들이 LTV를 전혀 0%, 15억 초과는 대출을 안 해주다가 갑자기 대출을 해주게 됐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들이 이렇게 15억을 살짝 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죠. 제가 이 흐름을 예측했다고 자랑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좀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져보자 라는 의도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9월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안 들으시길래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고요. 그 9월 24일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는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동탄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예측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동탄도 그렇고 구성남에 대해서도 잠실처럼 또 분석을 해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잠실 쪽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모든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나는 잠실에 관심이 없더라도 꼭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 중에서는 잠실이 제일 상급지잖아요. 그쵸?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들 중에서 잠실이 가장 상급지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 외곽 쪽이 뭔가 반등을 하려면 이런 잠실 같은 곳이 반등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까지는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반등을 좀 해줘야 이 잠실보다 하급지인 곳들, 경기도나 서울 외곽 쪽이 그때서야
반등할 수 있는 거지. 이 잠실보다 먼저 하긴 일단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상급지가 먼저 회복을 해줘야 하급지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부, 그다음에 수도권, 뭐 지방 광역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뻗어 나가는 거죠. 떨어질 때는 반대,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반등할 때는 중심부부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얘네가 확실하게 반등을 한다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도 조만간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잠실 자체에 관심이 없어도 일단은 계속 팔로잉을 하자.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